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국가 IS의 대규모 동시다발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습니다. 프랑스가 보복 공습에 나섰고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테러 의지를 결의했는데요. 오늘은 국제 해커 조직인 어나니머스까지 IS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IS의 무차별 테러에 대응하는 것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글로벌 정면 승부에서는 프랑스 파리를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IS 테러 목적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국제 뉴스룸으로 가봅니다. YTN 국제부 박기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프랑스 파리에서 최악의 연쇄 테러가 발생한 지 나흘이 됐는데요. 프랑스가 이번 테러를 저지른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 본거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죠?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프랑스 공군이 IS의 수도격인 시리아 라카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네. 프랑스는 지난 9월부터 시리아 내 IS에 대한 공습에 참여를 해왔지만은 IS 본부를 겨냥한 본격적인 공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파리 테러에 대한 보복과 응징 차원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번 공습에서 라카에 있는 IS 사령부와 신병 모집 장소, 무기 보관소를 첫 목표물로 파괴를 했고 이어 테러 요원 훈련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전투기 10대를 포함해 항공기 12대가 동원됐고 20발의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공습에 동원된 전투기들은 요르단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출격을 했고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이번 테러 용의자들도 속속 검거되고 있는데요. 용의자 한 명이 공개 수배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수사 당국이 공개 수배한 용의자는 벨기에에서 태어난 26살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바타클란 공연장 테러에 사용된 검은색 차량을 빌리는 등 이번 테러에 직접 관여했다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용의자를 포함한 형제 3명이 이번 테러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 명은 이번 테러 과정에서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벨기에에서 체포됐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수사 당국은 테러 관련 용의자 10여 명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테러범들의 정체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망한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은 파리 남부 태생의 프랑스인이고 벨기에 서부에 사는 프랑스인과 시리아 난민 출신 2명도 테러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네. 포스트는 이번 사건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용의자가 2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았군요. 자, 이 앞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 이 서방 국가들의 IS 격퇴 전략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우선 프랑스가 이번 테러를 전쟁 행위로 규정한 만큼 이번 한 차례 공습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공습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 곳곳에서 IS에 대한 국제연합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프랑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토가 군사작전을 주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군사 대응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연합군을 이끄는 미군의 지상군 투입 여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 격퇴를 위해 이미 소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는데 이번 테러 이후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으면서 미국의 IS 격퇴 전략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리비아에서 IS를 겨냥한 첫 공습을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이번 공격이 파리 테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이라크와 시리아 이의 국가에서 IS를 타격한 것은 처음이어서 미국의 IS 봉쇄 전략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미국 등에서의 경계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치안 당국은 파리 테러 직후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 주요 시설에 경찰을 추가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렸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몰리는 미식 축구 경기장과 주차장들의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IS 등에 영향받은 자생적 테러범의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파리 테러 이후 이슬람의 반감을 품은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러 발생 하루 뒤인 지난주 토요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현지 경찰은 불을 지른 사람이나 방화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파리 테러 이후 이슬람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누군가 고의로 화재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박희천 기자였습니다.
자, 글로벌 정면 승부 프랑스로 가봅니다. 이 파리 테러 이후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평소 치안은 어땠는지 이 프랑스 파리의 정지훈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훈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입니다. 네, 먼저 무사하셔서 다행인데요. 저희 작가가 정말 테러가 정 리포터 집 앞에서 일어났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어땠습니까? 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번 테러가 일어난 곳에서 굉장히 가까운데요. 네. 11월 13일 저녁 저 역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통제가 심하게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대규모 시위나 교통사고를 생각했었는데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들을 통해서 테러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아는 지인의 집으로 급히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 파리 시민들 다 유사한 경험들 겪었을 텐데요.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요. 네. 많은 프랑스인들과 파리 시민들이 테러의 공포와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테러 사건이 발생했던 파리를 시작으로 프랑스 전 지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네. 유럽 대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테러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이 더 큰 충격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현재 프랑스 당국은 무엇보다도 사망자를 비롯한 부상자와 실종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또 이번 테러에 가담한 테러리스트와 배후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테러가 발생한 지역이 파리의 중심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파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번화가인가요? 이번 테러 사건은 파리 외곽 생드니 지역을 포함해서 총 7곳에서 일어나는데요. 네. 그중 6곳이 파리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유동이 많은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네. 총 29로 나뉘어진 파리에서 19와 11구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정치사회 집회가 자주 열리는 해피빌립 광장과 바스티유 광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이면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또 상권과 문화 공간이 밀집된 지역이라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고요. 사건이 발생한 날이 유동인구가 유독 많은 금요일 저녁이라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금요일 밤에 퇴근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날이 바로 그 주말 금요일 밤인데요. 그날을 유독 노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요일 밤에 중심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일어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평소 그곳의 이 치안은 어떤 편이었나요? 테러에 대해서 좀 대비가 있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사고가 발생한 곳들은 특별히 치안이 나쁜 곳은 아니었습니다. 네. 파리 19와 11구는 실제로 파리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네. 작은 카페들과 공연장, 레스토랑, 언론사들이 많습니다. 또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융합된 곳이어서 오히려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젊은 편입니다. 네. 또 거주자가 아니어도 많은 파리 시민들이 주말에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테러의 위험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축구 경기장에 위치한 생드니 지역도 위험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파리 외곽이다 보니까 외국인 수도 많고 위험 요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축구 경기장 역시 경기가 있는 날에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우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네. 이번 사태는 치안과 테러의 위험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장소에서 일어났고요. 또 이동을 하며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안 그래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밤에 누가 거기에 총격과 폭탄이 폭발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게 짚어보면 사실 올해 1월에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 주간지 샤를리 앱도의 만평의 불만을 품으면서 이 파리의 사무실에 총격 테러 가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강도, 테러, 이 프랑스 곳곳에서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이 무슬림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좀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샬리 heb도 테러 이후 불과 10달 사이에 또다시 충격적인 테러가 발생한 것인데요. 네. 최근에도 프랑스 전 지역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번 테러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프랑스 국민들의 감정이 한층 더 격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프랑스는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로 이루어진 나라인 만큼 국민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가치였는데요. 네. 이번 사태 때문에 프랑스 국민적 연대감은 이제는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회의적이고 다소 공격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테러가 물리적 충격과 피해 이외에도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과 국민적 연대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난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서방 세계의 아주 큰 난제인 것 같아요. 자유를 통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올 텐데 이 외신을 보니까 프랑스가 똘레랑스를 잃었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 여유, 관용, 똘레랑스 하면 프랑스 문화의 어떤 기초 같은 것이었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말이죠. 자,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프랑스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하죠.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있다는데 현재 이 외출이나 이동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프랑스 당국은 테러리스트들이 이용한 자동차나 무기 운반 과정들을 집중 조사 중인데요. 제3국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랑스 국경과 파리 경계를 굉장히 강화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벨기에와 스위스와 같이 국경에 맞닿은 곳에 검문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파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차도나 철도도 계속해서 강도 높은 검문을 진행 중입니다. 네. 사건 당일과 다음 날까지는 피해 지역의 모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었는데요. 어제부터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만 프랑스 정부는 추가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과 공공편의시설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상태입니다. 네, 불편한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정지윤 리포터 파리 생활 조심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정지윤 리포터였습니다.